제가 12년 전에 섬에 거주해서 10년 살면서 해양 환경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식장이 많고, 그리고 외부에서 떠내리는 쓰레기도 있는데 그 양식장 부표 같은 이제 스티로폼이 굉장히 해안에 많이 걸리고 미세 플라스틱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음악이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좀 그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그 사회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음악과 좀 다르게 쓰레기를 입장료로 받는 컨셉을 하고 있어요. 참가자분들이 주민들 같이 해안을 청소를 하고 플로깅하고 음악을 또 주민들이 나누고 하면서, 저희가 음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바뀌시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뿔란섬 음악회, 뿔란섬이 플라스틱이 없는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섬이 뿔이 났다, 화가 났다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 중에서 음악회는 환경음악회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나 그러면 뭐 행정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 또 그냥 소비자분들 이야기 나눌 때 섬 주민들이 카나리아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전에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카나리아를 탄광에 들고 들어왔어요. 카나리아가 환경에 그 가스 같은 데 약하거든요. 그래서 들고 들어가다 보면 얘가 자기 살려고 막 바닥거리기도 하고 또 좀 심각한 애들 죽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섬들이 이제 육지하고 떨어져서 바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카나리아처럼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해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제가 활동하는 곳이 광안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쓰레기 더미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공포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 기후 환경 중에서도 바다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양심의 그램은 얼마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활동과 접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가 변화하려면은 누군가에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비치코밍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비치코밍 시작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어디를 가도 비치코밍을 하고 있고 플로깅을 하고 있거든요. 보여주기식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보통의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단발성으로 그냥 한두 시간 하고 끝내는 식이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했냐면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와서 쓰레기 줍고 그냥 문화예술 작품 만들고 가는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알고 계신 분들을 사전 접수를 했고, 선착순이 아닌 인터뷰를 통해서 접수를 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한 반나절 한 두세 시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한 일주일간 그 주운 쓰레기를 말립니다.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또 모입니다. 오셔가지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라는 뭐 용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함께 만든 쓰레기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같이 결합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끝낸 게 아니라 또 특정 기간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 줍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주운 쓰레기를 가지고 말려서 건조하고 작품을 만들고, 이 작품 또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게끔, 그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 뭐 부모님들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조금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가지게 되었고, 그냥 참여자로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본인이 기획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가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식하는 사회활동가처럼 성장하신 분들도 생겨났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제가 나의 작은 날개짓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플러스 음악회 계속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당장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그냥 언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가 아니고 지금이 문제다라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참가자분들 느끼시고 계시고, 여기 참가하시는 음악 하신 분들도
기후위기, 기후행동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또 옵니다. 문화를 통해서 좀 이런 사회적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작은 소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섬 주민들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음악회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 계신 분들께 뜻을 같이 한 분들을 계속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쓰레기 하나를 저희 줍고 그렇게 해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2025년, 26년 몇 년 후에는 아마 거의 매달 음악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섬을 돌면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천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전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육지의 산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보다 해조류가 약 8배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해안가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해안가를 청소하는 비치코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지구에 큰 도움을 주고 우리 인류에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이나 시민들이나 함께 작은 실천부터 진행하자라는 것과 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진행하면서 쓰레기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은 하지 말고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고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품 제작 시 친환경 재료들, 본드나 이런 화학 제품들 이렇게 쓰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엮고 묶고 자르고 하는 원시적인 미술들, 조형의 기본 요소들을 좀 교육을 하면서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 상황에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평소에 우리의 일상 주변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들, 우리가 아름답다고 바라보지만 그런 바다 안에 있는 해양 쓰레기라던가 그런 것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가시화하고요. 그것을 알리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가분들하고 함께 리서치를 한 뒤에 작가님들이 비치코밍 캔디라던가 그런 어떤 바닷가의 쓰레기를 줍고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먹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어떤 현재 그런 기후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작업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또 알리고 한 번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벌써 횟수로 4회차, 4년 정도 이런 생활사와 식물문화사 관련해서 리서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도시의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 생태적인 공간까지 확장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저희가 찾았던 이야기들 또는 그곳의 현재의 상황들 또는 그곳의 미래에 도래할 어떠한 공간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고민이 되기도 했고요. 지역의 다양한 어떤 현재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환경의 어떤
위기라던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그냥 일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던가 그곳에서 나 이외의 어떤 존재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고 인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것,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싶은 것, 네, 그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활동의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이제 울산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해왔고, 특히 울산 지역이 공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전시기획하고 부산하고 경남 지역의 작가들과 연대하여 전시 활동을 하면서 예술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했고 그리고 공해병이 많이 성행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당시 옥상공단은 그 무차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오염물론 심지어 수온 중독까지 심각한 그 공해병에 주민들이 걸려 있었고,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사람은 없고 그냥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을 당시에 그 야만의 시대이기도 했죠. 그래서 하여 그 공단 주변에 밀집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답사해 왔고, 그리고 공해 문제를 다룬 이제 전국 규모의 전시를 기획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시들이 지역 환경 문제를 변화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서울에 살다가 울산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장센포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장센포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공단으로 둘러싼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타 지역보다는 좀 공단과 관련된 풍경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되었고, 거기 공간에 있다 보니까 울산의 미세먼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울산은 사실 미세먼지가 타 지역보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미세먼지보다는 이산화황이라는 그런 공단 지역에서 분출되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울산이 공업지대다 보니까 그런 공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지 해양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라는 기후예술 행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왕성한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작가들의 사례를 보자면 그 우리나라 유수 기업에서 직접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그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예술가들은 단호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예술단체나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 보통 기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업을 할 때도 바다와 관련된 문제를 작업으로 표현을 할 때도 솔직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제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그 지원받는 예산 자체는 공단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나오고 그 이상을 얘기할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 공개가 안 되고 수치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선에서 알려줄 수 있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좀 공존을 하는 것 같은데, 컨소시엄을 만들 때 그런 기관이나 공단이나 기업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좀 예술단체나 환경단체들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지표를 알려줄 수 있는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꿀벌의 노래라고 하는 프로젝트 팀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존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는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내서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와 함께 이제 벽화 작업을 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 지금 미래를 살아가는 이렇게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그냥 책에서뿐만 아니라 뭔가 피부로 이 현실, 이 자연의 변화 또는 기후 위기 이런 데 대해서 알고 느낄 수 있으면 또 새로운 또 좋은 인간을 구하는 방법, 자연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아주 염두에 둔 것이 인간과 자연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서로 의존하고 살고 있는 건데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100%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양보를 하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단은 자연에서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냈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했는데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함께 무엇보다도 이 숲을 이렇게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이 먹는 고기를 위해서 가장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못 되더라도 좀이라도 이제 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 이게 이제 어떤 해결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나가도 산이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저 자연은 당연히 있는 것, 의뢰이 거기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파괴될 수 있고 그 파괴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사는 진주 지역도 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정책 같은 걸 보면 항상 성장 위주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은 소득 수준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취업을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지 환경에 관한 것을 굉장히 뒷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환경이 파괴되면 경제도 파괴된다는 점을 그런 어떤 연결점을 사람들에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꿀벌이 사라짐으로 해서 처음에 양봉 농가들이 타격을 받지만 그 다음에 꿀벌이 매개하는 그 수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단 말이죠. 결국에 그 피해는 나중에 사람에게 돌아오더라.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니까는 벌에 안 물려서 좋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인간에 돌아오고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경제나 우리의 성장에도 사실 안 좋은 것이다. 인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내 손에 편안하게 닿을 수 있는 저 숲이 우리가 계속 꾸준히 보살펴야 되는 어떤 자연이고 보살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어떤 숙제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음식하는 사람인데 이게 예술활동과 어떻게 연결을 처음에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 기후위기를 알려내는 활동을 위해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라는 그런 평면적인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3명의 셰프들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그 비건에 대한 생각과 그 식재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어떤 낯선 경험으로 인해서 좀 다르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라고 진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이닝 쇼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요번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음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먹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극이라는 형태와 쇼라는 형태로 저희들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쉽게 식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의 경험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실천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생명 다양성이나 토종과 발효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식탁의 대안으로 잡았고, 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를 쌀이나 토종 곡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먹어보면서 사람들이 생명 다양성에 대한 첫 단추 한 발자국 이렇게 좀 다가오기를 바랬어요. 당장에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비건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비건으로 고기를 이제 당장에 꺾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좀 먹는 거를 줄이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는 윤류 소비 감소에 초점 맞춰서 추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의 약 14%부터 18%는 축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실천이 비건이에요. 그래서 제식을 위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건 요리사로서 비건 요리와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왔지만, 그게 예술과 요리, 기후정의 그렇게 결합됐다는 게 정말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음식이라는 거는 섭취를 하고 몸속에 담고 그런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몸의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기후위기의 이야기를 얼마나 수치를 가지고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지만, 음식을 통해서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요리를 몸에 담아서 장려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감지를 하셨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라기보다는 에코라는 개념으로 한창 예전에부터 에코라는 인식이 되게 넓이 갈려져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 그런 뭐라고 하지요?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젓가락을 챙기고 손수건 챙기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종이를 안 쓰고 손수건 사용하고 젓가락을 일회용 안 쓰고 마이 젓가락을 쓰고 그런 조만한 실천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긴 주간의 위견이지만 뭔가 이만한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뭔가 명제부가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후위기의 상황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시급하고 모든 사람이 사실 온몸을 다 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50년에는 축산업 미래의 탄소 배출량이 52%까지 늘어나는 예측이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일본도 한국도 선진국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일반 그런 식사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 버섯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게 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식재료였고 이제 이쁜 외형들한테 이제 끌렸었더라면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하나의 어떤 생명과
네, 또 멋있는 일들을 하고 있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비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작은 관심 하나로 이제 그런 기후 위기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또 알리기 위해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많은 고기 요리를 하고도 있고,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계속 그런 딜레마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바른 게 맞을까? 이제 맛에만 제가 초점을 하고 있는 지금 요리사다 보니까 맛 이면에 있는 기후 위기라든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요리로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프로젝트를 이제 너무 멋있는 팀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과 이런 비건식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요리라는 주제로 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약간 요리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예술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장은수 선생님의 그 귀도라는 쌀을 이제 그거 생산해 주신 농부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농부님이 해주셨던 말이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모든 문제가 사람이 자연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이다.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 친구들과 이 자연의 그런 소통을 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가 저에게는 이제 그 정의라기보다는 어떤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면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50년도에 내 아이가 30살인데 이 친구한테 정말 짧은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좋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우리 단원들한테 공유를 했더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약간 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함에 좀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술가로서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술가는 어쨌든 사회를 반영해야 되고 어떤 현상의 최선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지만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나는 아무개를 위해서 행동을 결심했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 공연을 4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제작하면서 연극이라는 것은 관객이 중요하잖아요. 기후위기를 공연으로 제작을 했을 때 과연 관객들이 선호를 할까, 보러 올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된 관객층을 아동을 표면적으로 잡고는 있지만은 사실 기후 위기에 관한 거는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학교나 어떤 단체에서. 근데 이 아동들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들이 우리의 다른 잠재적 목표였거든요. 같이 오는 보호자들에게 이것을 더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호자와 아동이 같이 볼 수 있는 공연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풀 게 아니라 이 심각성을 그대로 좀 보여주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낙관적이게 바라보시지 말고 같이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어린이들께 함께 기후위기가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로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는 그런 주변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가로서, 문화예술 교육가로서 돕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교육이나 문화예술의 언어로서 좀 더 쉽고 정서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 스텝이 저스티스란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후정의란
평등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주어지는 자연 현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업화로 인해서 기후 위기를 만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은 기후 위기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위협을 받는 곳이 되는 불평등, 또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전 현세대는 지금 홀로세를 굉장히 안정적이게 잘 보내고 있지만, 미래 세대 친구들은 불안정한 기후에서 살게 된다는 불평등을 생각한다면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선진국에서 책임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현세대에서 책임지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글라스고 이어서 올해 이집트까지 4번의 UN 기후변화 총회를 참석하였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갔을 때는 와, 전 세계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면서 느꼈던 것들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핵심은, 그래서 결국 누가 돈을 더 많이 낼 것이냐,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조금 더 노력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렇게 큰 선진국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데,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조금 하고 싶고, 또 이제 개발이 적게 되어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너희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더 많이 해줘,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할 게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피해를 작게 보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이런 메시지들이 큽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전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회의할 때는 한 3일인가 4일인가 더 연장해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내년 글라스고 때 만나서 다시 회의를 합시다 라고 결론이 지어졌고요. 작년 글라스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소득 없이 내년에 이집트 때 만나서 좀 더 심도 깊은 회의를 하자라고 정해졌습니다. 올해 참 11월 달에도 이집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왜 오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큰 이슈 없이 기후변화에서 많은 필요한 얘기들, 많은 얘기들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 위해서 부자 나라들이 돈을 좀 모아서 좀 도와주자. 어떻게 도와주지? 그건 또 내년에 얘기해보자. 이런 정도 수준은 항상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외교, 정치,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들이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나라의 권익이나 아니면 지위, 돈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 굉장히 무력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요. 기후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에 대응하는 환경 경영이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관의 활동이든 아니면 ESG 경영의 어떤 과정이 매우 느립니다. 많은 기관들을 만나고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있고 제가 자문을 할 때도 역할이 많은데, 항상 느끼는 것들이 기관들이 로드맵을 세우는데도 몇 달, 1년, 2년, 그리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데도 몇 년씩 걸리거든요, 목표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벌써 이미 기후변화 관련된 우리 사회, 그리고 지구의 사실들은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속도와 방향성이 함께 중요하다. 타 기관이라든가 이제 다른 공공회사라든가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꼭 기후 환경, 재생에너지, 환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 모든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녹여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붐이니까 이 사업을 하자가 아니라 모든 사업의 환경이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업에 매몰돼가지고 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조금씩 담아내서 좀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백에 가입해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쓴다고 이제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대기업들은 뭐 2050년을 내다보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 정부 기관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특정 사업에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또는 이제 프로젝트 행사성에서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불평이요.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특히 기후변화에서 해수면 상승에서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의 기후변화 속도로 가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지금 여기 인터뷰하고 있는 여기 그리고 센텀시티부터 이렇게 낮은 우리가 땅을 메워서 만든 이런 곳들은 다 침수되게끔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제주도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해안이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기후변화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문제잖아요. 아니, 우리 집인지 물의 장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걸 인식을 하고 함께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에 예술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성적이나 논리적인 것들로 해결이 힘들 때는 사실 이렇게 마음에서 좀 더 문을 열고 가까이서 이렇게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잘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화예술이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이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더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진심 어린 배려와 이렇게 포용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술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 그런 교육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